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복연 의정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복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정미용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재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숙희 의원, 손혜진 의원, 신정훈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숙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두암 1, 2, 3동, 풍양동, 문화동, 석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숙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북구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던 새내기 대학생 A군이 방학 중 홀로 지내던 대학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A군이 올해 6월 보육원을 나와 기숙사로 거처를 옮긴 후 불과 2달 만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부모의 불화로 3살 때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고 성인이 되어 퇴소 조건이 되었지만 보호 연장을 신청해 해당 시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나흘 뒤인 8월 25일에는 광산구 지역 아동보호시설 출신 A양이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은 우리 북구에 2022년 기준 40명, 전국적으로는 한 해 2,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자립정착금 1,000만 원과 자립수당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LH 임대주택 거주 또는 기초수급자 대상 선정에 따른 지원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에서는 자립수당 인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17개 시도에 자립청년의 사후를 관리 담당하는
자립 지원 전담반을 설치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에서도 자립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간 동행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심리치료 등 아동 성장과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지원 및 보호 아동 종려 주거시설 150곳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시에서 추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북구에서는 아직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에서는 2021년 6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체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자체 사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발생이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보는 견해도 많지만 이와 더불어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서적 지원, 심리치료와 관련한 지원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이들의 외로움이 이런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20만 원 이내의 아동 심리치료비를 더욱 확대하고 해당 시설의 지도 감독 시 아동의 정서 및 심리 상태 등 인권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아동 모니터링 운영을 연 2회 이상 확대하는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자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확대 추진 예정 중인 자립 준비 청년들이 멘토가 되어주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사업과 같은 멘토링 사업을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고민해주는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서나 관계기관에서 건의하고 있는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시급합니다. 현재 매월 25만 원에 불과한 특별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가슴 아픈 아이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의 조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복지과에 아동보호팀과 아동시설팀이 있으나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 조직 개편 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이론화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과를 통합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한 명 있다고 할 때 가정위탁 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를 하여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 방문식의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조해왔던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계부서와 유관기관과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입법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스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봉, 매곡, 일곡, 삼각동 출신 진보당 소속 손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곡동 우체국 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곡동은 택지 개발에 따른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와 자연마을에서 3만여 주민들이 어우러져 사는 북구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환경 지구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목 모임과 취미 모임 등 수많은 주민 모임이 구성되어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 주민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높아진 주민 참여 수준에 비해 마땅한 주민 커뮤니티 거점 공간이 없어 카페를 전전하며 회의를 하거나 지역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은 1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건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북구청은 눈뜬 장님처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곡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했던 일곡우체국은 지난 2020년 6월 29일자로 업무를 종료하고 폐국되었습니다. 우정청에서는 일곡우체국 공간을 업무 종료 직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맞지도 않는 민간 스터디 카페로 임대해줬으나 최근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고 임대 사용이 종료된 상황으로 북구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청사 용도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우정청의 적극적인 시정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곡우체국은 지상 1층, 지하 1층, 건축면적 445.8제곱미터, 연면적 193.86제곱미터 규모로 매입가는 2021년 기준 대략 27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일곡우체국 공간이야말로 도심 속 새로운 부지 추가 확보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있는 공공건물 매입을 통한 주민소통 공간 조성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구청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비 편성이 어렵다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목적 재원을 확보하거나 민선 7기부터 구청장께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의 노력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론적인 예산 부족의 이유만 내세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사업 해결에 발빠르게 대처할 것을 문인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아울러 증축이나 동청사와의 브릿지 연결 같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소위 삐까번쩍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활용 가치를 창출하고 일곡동 주민들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주민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리모델링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공간이 일곡동 주민들의 거점 공간이 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아이를 키우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마음을 나누며 다양한 마을 사업을 통해 자치 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구 우산동, 문흥 1, 2동, 오치 1, 2동 지역구 의원 신정훈입니다. 우선 제9대 북구 의원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북구 주민들과 제 의정생활에 첫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내의 인지가 수도권 중심으로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 내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애향심을 갖고 고향의 지자체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는 16.5%까지 공제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을 나타내는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한 TF 추진단을 꾸려 추진하는 등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국 지자체 분담금만을 개성했을 뿐 그 어떤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기부금이 모여 가용한 예산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희망하고 응원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 마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주체적인 의지가 들어가기에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과 문인청장께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달 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고 제도의 홍보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등을 전담할 전략 추진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열악한 지방 재정의 보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구의 정체성과 특색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을 모을 조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제도로 만들어진 고향사랑 기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르면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마련된 이 재원의 사용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정주 인구와 교류 인구의 중간 개념이며 잠재적으로 정주 가능성을 갖고 공동체로서 지원하는 인적 자원 역할을 할 관계 인구를 형성하게 합니다. 이 제도를 함께하게 된 관계 인구와 지방자치 분권의 길에서 지방 재정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온전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형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 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북구 협의회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인 광주 북구 사무처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전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내의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십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프로야구 홈 경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운데 큰 거. 잠시만.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네, 여기부터. 죄송합니다. 터치가 안 돼가지고요. 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성화 사업 예산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의 우리구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무지,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행지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되어 이번 회기로 재상정된 안건으로 신안동, 건국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과 신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동청사 위치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해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상구역 주택개발조합의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에 앞서 법정동 경제조정을 통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십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프로야구 홈 경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흡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 지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 지도원 고용 창출과 노령화 방지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금연 지도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주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형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주광역시 북구 도흥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주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주광역시 북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 유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과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운영 주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자료를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작은 도서관의 부족한 서고 문제 해결 및 장서의 질 개선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동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주광역시 북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주광역시 북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 유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성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37억 7,641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1,174억 2,553만 6천 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3건 1,42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소관 표창 제작 금액 1,02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주민참여 노래자랑 문화예술행사 100만 원, 인권교육과 소관 대입 대비 진로 진학 설명에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5,326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불효 불급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고 그 외의 경비는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주차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주차 불편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인 점을 유념하여 직원 주차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추진 세부 계획에 임산부, 육아자 등 교통 약자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청은 예산 집행 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까지도 모두 세심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한 제279회 임시회가 오늘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사 일정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안 심사 등 회기에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알게 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불효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지만 비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단절된 독거노인 어르신, 장애인분들이 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북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을 바라며 특히 지난 8월에 발생한 수원 세모녀 비극이 우리 북구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북구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